홍대 옆이라 또 손님들은 젊은 여성층이 많더라고요. 밑으로 그냥 알아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어항 봤잖아요. 네, 그럼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후회될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거를 내가 왜 이게 생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귀여운 베타가 인기가 많고 화려한 색의 구람이나 알록달록한 구피들이 아마 2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한 마리가. 여기에 격벽을 쳐가지고 아크릴가 뭔가 막 귀신의 집처럼. 잘 먹는다. 이 베타도 여기서 잘 살죠? 이게 20살 된 거예요, 얘가? 넘은 거죠. 훨씬 넘은 20살 넘은. 수족관들이 줄 폐업하는 요즘 12년째 한 자리를 지키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다락방 같은 정겨움으로 홍대 옆에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은 수족관 홍산 수족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왜... 홍산 수족관은 크진 않지만 그 안에는 마치 다락방처럼 필요한 모든 것이 알차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해드릴게요. 그간 보지 못했던 식물과 어항의 조화, 홍대 옆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손님들, 20살 넘은 물고기, 무한수 해수어항, 테라리움과 각종 노하우들까지 역대급으로 감성 돋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물뽀! 정겨운 수족관 전경들. 홍산 수족관은 크진 않지만 그 안에는 마치 다락방처럼 필요한 모든 것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에서 본 것 같은 분위기 아닌가요? 절대 없을 것 같은 것도 찾아보면 다 나오는 도라에몽 주머니 같습니다. 옛 수족관들이 폐업한 요즘 어디 가서 이런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홍대 옆이라 또 손님들은 젊은 여성층이 많더라고요. 홍산 수족관은 그 세월만큼 어항과 축양장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건 2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럼 한 10년 넘었겠네요? 바닥에 이제 하얀 거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거기다 썩었잖아, 이제. 와. 그거 몇 년 때부터 쓰던 거. 20년 넘은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 때는 경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홍산 수족관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막 예전에 코로나 때 정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셨던 걸로 아는데 요즘 어떠세요?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요 경기 침체기에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수족관 업종 자체가 사치제에 해당되는 취미 산업이기 때문에 매장이 한 자리에서만 10년이 넘은 매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단골 손님 힘으로 좀 돌아가고는 있어요. 자연과 함께 여기 일단 너무 보기 좋은 게 물 위로 이렇게 식물이 올라오잖아요. 수초는 원래 수생식물이잖아요. 네. 수변부에도 살고 있고 대부분의 관상 유통되는 식물들이 사실 물 밖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실은 트리밍 시기를 놓친 것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만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냥 저도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내버려뒀어요.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환수통이잖아요. 여기 다 흙을 담아놓고 식물을 이렇게 두셨는데 이렇게 키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뿌리를 바로 갖다 물에다가 털어서 넣어버리면 네. 그 소위 말해서 식집사들은 감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 고사해버려요. 물을 주면 네. 일정 정도 물이 찼다가 네. 밑으로 그냥 알아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어항이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럼 수시로 물을 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수생식물들이 물과 좀 더 빨리 친해지게끔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위에 있는 화분에서 내려온 물이 어항 안의 식물과 생물에게 액체 비료 같은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대전에 충남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우리 때는 한 반이 60명, 70명 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저도 이제 내일모레 50이니까 취미가 업이 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후회될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거를 내가 왜 이게 생고생하면서 크게 돈도 못 버는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이러고 나왔는데 이 정도 왔으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끝까지 듣는 거예요. 제가 수족관 업계에 조금 발전되는 방향으로 적어도 이 맛보선님들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친구분들도 서울대 나오신 분들 중에 다들 뭐 하세요? 예를 들어 미래에스의 조수용 상무가 동기 룸메이트였고 이 업계에는 없겠죠? 잠깐 10초만 광고할게요. 제가 냉장 공동구매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계의 명품 히카리 냉장이고요. 급속 냉동 기술로 영양분이 손실내지 않은 고급화된 냉장입니다. UV 냉장과 바이오퓨어 냉장 두 종이고요. 최대 11,000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뽀! 작은 공간에서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이 홍산 수족관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공장식으로 구성된 수족관만 보다가 이곳에 오니 뭔가 외갓집에서 온 듯한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왠지 자연과 함께 있어서 생물들도 더 건강해 보이네요. 이 스폰저 각에다가 일부러 이끼 키우고 있죠. 이렇게까지 이끼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심은 거 아니에요 이끼를? 저 이끼는 물이 아주 잘 잡혀 있다는 반증이죠, 사실은. 물속에 있는 질소를 제대로 빼주고 있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스폰저가 이끼 껴버리면 이끼가 딴 데 크게 안 번져요 또. 한 자리에서 12년.
근데 같은 자리에서 10년이면은 진짜 막 5, 6년 이상 된 단골도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12년 했는데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인사하고 막 그래요. 아니 한 자리에서 그 정도면 진짜 네. 여기서 다닐 때 연애하던 분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막 그래요. 홍산수족관의 손님층은 다양한 편인데요. 홍대 근처에 있다 보니 젊은 여성 고객들도 많고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된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들도 많습니다. 점심을 사주신다는 할머니와 안 먹는다는 사장님의 실랑이가 한참 이어지는 걸 보니 외갓집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손님들이 많다 보니 이런 귀여운 베타가 인기가 많고 화려한 색의 구람이나 알록달록한 구피들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아틱한 어종. 이 수조는 지금 임페리얼 제브라 플래코왕인데 100마리 정도 있었는데 50마리 네. 정도 팔리고 한 50마리 남은 것 같아요. 임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 처음 봐네요 진짜. 그 임제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2004년, 2005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임제 가격이 국내에 처음 들어올 때 아마 2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한 마리가. 지금도 사실 비싼 편이긴 한데 지금도 비싼 편인데 이제 그래도 지금은 하향 평준화 돼 있고 그 가격이 한 10년째 거의 비슷한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단포포의 물생활 이런 거 카페 유행할 때 야, 임제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막 찾아다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거북이가 알아서 이 나무 등걸이나 이거 타고 올라가서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신 어항이에요 그러면? 예, 이거 만든 거죠. 여기 매장에서 접합해서 만든 거죠. 진짜요? 뭐 어떻게 배우셨어요 만드시는 거? 그냥 뭐 저희들은 이제 수족관 오래 하는 분들은 다 해요 그냥.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제 구상하는 건 네. 여기에 겹벽을 쳐가지고 아크릴 같은 걸로 네. 한 이 정도까지 겹벽을 친 다음에 이 부분을 모래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오지 않게끔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놀다가 자연스러로 타고 넘어가서 여기 산란할 거 아니에요. 모래로. 거북이 산란수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준은 그렇게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도 어항 위에 보면 뭔가 막 귀신의 집처럼 뭔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어요. 핀란드시아인데요. 쟤들은 공중 습도로 흡수하는 애들이에요. 와 이게 어항에는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그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봐요 제가. 소재가 있으면 네. 재밌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요 식물들은 브로멜리아에 관련된 식물들인데 뿌리가 활착이 돼가지고 기생하는 식물이에요. 기생식물. 수족관이 약간 습한 환경이잖아요. 네. 습도가 맞으니까 되게 잘 돼요. 얘들은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공기 중에서 습도 같은 거 흡수하고 이런 데다 물을 머금고 있어요. 여기 이 봉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물 주고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주면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진짜요? 그게 끝이에요. 무안수 해수어항. 원래 해수어 수족관으로 시작한 홍산수족관에는 해수어항들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어항은 무안수 해수어항입니다. 물 보충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잠깐 사장님의 해수어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항상 핵심은 이거 우리 사람들이 해수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여기 합정동 성당 네. 다니시던 할머니가 네. 일요일만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할머님 못하실 걸 여러 이렇게 얘기해드렸다고 할머님이 왜 그 판단하냐고 나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잘 알려드렸어요. 네. 그게 10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 물 관리는 항상성, pH 변동이라든지 경도값 변동이라든지 온도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최소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수와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 제가 그 30큐브 왕들을 많이 팔아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나가는데. 샵 입장에서는 30큐브가 나가다 하더라도 한두 달 사이에 그로 인한 매출이 한 100만 원 나와요. 30큐브라 하더라도 해수원은. 와. 이게 지금 이 왕은 저기 만들어 놓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이 왕은. 여기 재밌는 비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삽목이라고 있어요. 나무 조경하신 분들은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땅에다 묻어놓으면 또 뿌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바로 삽목한 나무들. 수초 잘라갖고 심으면 뿌리 나오듯이 나무도 잘라서 뿌리 내면 뿌리가 나옵니다. 와 이게 좀 우파루파 근데 개체수가 꽤 되네요. 여기서 뭐 먹어요 우파루파들은? 사료 먹어요? 네, 사료 먹고 있습니다. 오 잘 먹는다. 와, 잘 먹네. 먹이 반응 굉장히 좋네요. 이 베타도 여기서 잘 살죠? 그러니까 잘 살죠. 이게 우파라파는 어떻게 보면 뭐 멕시코 뭐 동굴에 사는 애들이니까 좀 찬물을 필요로 하고 베타는 열대어니까 좀 따뜻한 물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온대 지방으로 기준을 해놓고서 그냥 상온에서 키우면 이제 베타나 우파라파는 잘 살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꼬리가 좀 너덜너덜해졌네 요즘 보니까. 와. 미니어처 느낌이 나죠? 와, 이게 20살 된 거예요, 얘가? 넘은 거죠, 훨씬 넘은 20살 거죠. 넘은 물고기예요? 와. 진짜 크다. 얘는 어떤 친구예요, 사장님? 워터멜론 파나크라고 하는 물고기인데요. 수박처럼 생겨가지고 초식인데 이끼는 안 먹고 나무만 먹는 거예요. 저 우리 매장에 큰 나무들을 얘가 다 먹어가지고
나무가 가운데가 끊어질 정도로 나무를 빨아먹어요? 유목 먹고. 그러니까 자연에 있으면 얘들이 자연에 있는 그 고사목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일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분해해버리는 거죠. 얘들이 먹고 싼 똥은 그렇게 오염물질이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또 미생물들이 그것도 추가적으로 분해하고 뭐 이런 게 자연에서 애들이 하는 역할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신기함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홍산 수족관을 살펴봤는데요. 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다락방 같은 수족관이었습니다. 생물에 대한 전문성도 굉장하시고 손님들과의 유대감도 대단하신 게 역시 한자리에서 12년을 운영하신 분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물가안정 어플에 요즘 타임세일 행사, 유통기한 임박 행사, 공동구매 행사 등 많이 진행 중이니 소동물 열대어 분양 어플 물가안정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물뽀. 그러니까 수족관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오픈했을 때 손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골 나누고 하루 종일 뭐 혼자서 놀다가 들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가게 오픈할 때 도움을 줬던 친구가 손님 없어 하루로 그 유목에 이끼라도 묶어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손님 없을 때 나무에다가 모스 감고 나나 감고 요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게 원가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모스 감으면 50,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0원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 창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조업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가 어떤 일정 정상 이윤을 보고 판매하는 게 되게 힘들어진 시대가 이제 지금도 됐지만 이제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가 세팅하는 것. 그런 것들을 로사 사장님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생물이 기본이잖아요, 베이스가. 물고기. 저는 수족관이 물고기가 없는 수족관은 수족관이 아니고 그냥 플랜트 인테리어 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같은 가격이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이 아닌 게 퀄리티에 따라서. 근데 얘들 몸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열심히 관리할 수밖에 해야 되는 거지. 손님 없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고 물 갈고 밥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처럼 손님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매출이 뜨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딱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딱 들고 가면 여기 매출 볼륨이 크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수족관 사장은.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다고 자기가 몸이 처지면 한번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차츰 물도 한번 안 갈게 되고 이끼도 들닫게 되고 이게 되거든요. 이제 손님 없을 때 그 자기가 부지런하게 뭔가 찾아서 만드는. 저는 지금 서울 마포에서 한자리에 12년 영업 수족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2년간 지역 손님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듯이 손님들도 이 사람이 이걸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처음에 이 수족관을 갖다가 본업으로 택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내가 여기서 받았던 힐링을 갖다가 누군가한테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사실 편집샵이잖아요. 해수도 하면서 뭐 수초, 열대어 다 있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어종들을 한번 취급해보고 싶었고 손님들한테도 한번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직은 제가 우리나라 만으로는 40대인데 앞으로 좀 더 손님들한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갖다가 더 어떻게 전달을 잘 해드려야 될지를 또 고민하면서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기에다가 뭐 유통혁명 시대 이런 거 와가지고 수족관 자체가 굉장히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주위에서 그 여러 수족관 사장님들 되게 힘들어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고 내가 당장 뭐 밥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손님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잘해야 될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물고기 똥이 이제 밥 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똥이 물속에서 이제 흐트러진 채로 녹아다니는 유기물질이 되잖아요. 네. 산호가 그 유기물질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는 주산셀러라고 하는 그 조류랑 공생관계라서 애들이 그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해주면 빛을 쪼고도 자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산호는 물고기 사료도 먹고 그다음에 물고기 똥도 먹고 거의 대부분의 유기물질을 거르는 게 산호입니다. 지금 진짜로 산호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제가 이 어항이 진짜 관리하기 편하려면 산으로 꽉 채워놓으면 관리가 훨씬 편해져요. 약간
수초가 생긴 그렇죠. 예. 수초와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가 수초가 물속에 있는 질산염이나 인산염 같은 거 흡수해가지고 이끼 좀 들키게 하고 뭐 이런 질소수환 사이클 완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게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산호 자체는 동물이긴 하지만 얘 안에는 식물성 플라크톤인 주산셀러라고 하는 조류가 있습니다. 그게 피부 표면에 있어가지고 그 파란 불빛을 쬐주면 그 식물성 플라크톤들이 당원을 형성해내고 그걸 갖다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산호들이. 이게 조명을 그러니까 얘들도 쉽게 말해서 광합성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산호 그 주산셀러가. 근데 그거 말고도 산호는 고기똥도 먹고 사료도 먹고 모든 유기물질을 걸러서 먹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합이나 굴같이. 어떻게 좀 유익하네요. 유익한 애들은 좀 그 어항에 있어서는 좋은 필요한 애들이네요. 그렇죠? 그 우리가 그 아크로포라라든지 그러니까 사슴돈 산호 있잖아요. 경산호라고 하는데 아크로포라 그런 산호 단계까지 안 가면 보통 한 중급자, 초급자 정도 수준이면 네. 그 이거 홍산수족관 단골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여기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제가 물생활 초창기 때부터 홍산수족관에 왔었는데요. 이제 홍산수족관에 제가 다니게 된 계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왔을 때 산계절 지식 같은 거를 초보자가 들어도 이분은 확실히 노하우가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 어종들이 너무 다양한 게 좋았어요. 보통 일반 동네 수족관을 가면은 그냥 구피나 일반 뭐 수마트라 이런 좀 기본적인 그냥 어종들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희귀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많은 영상들을 보셨겠지만은 제가 플레코를 빠졌는데 플레코 종류도 되게 엄청 희귀한 애들 많고요. 그다음에 뭐 처음 보는 것들 제가 이거는 내가 데리고 싶은데 못 구했던 건데 했던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 여기가 제 보물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골이 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 제가 손님들한테 그 항상 제품 판매할 때다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이거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건 멘토가 필요한 분야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때고 전화 주시라. 그런 식으로 손님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물생활을 즐기게끔 하는 거, 그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드샵 사장들은. 지금같이 유통혁명 시대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쇼핑몰 공룡이었던 업체들이 주춤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수족관이 나아갈 방향은 어쨌든 우리들이 전문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상대방 손님들한테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 멘토 역할. 그렇게 하면서 수익 창출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